문제를 보자마자 a의 x의 제곱이라는 저항을 t로 치환을 해야 되게끔 생각이 들죠. 치환할 겁니다. 그런데 이제 문제를 먼저 읽어보면 이것 좀 조심해야 돼요. x에 대한 방정식이죠. 지금 x에 대한 방정식, 요놈의 두 실근에 대한 언급을 했어요. 그러면 지금 이것에 두 실근은 알파와 베타라 둘 건데 걔네들은 x죠. 그래서 x1 하나를 알파라고 둘 거고 x2 하나를 베타라고 둘 겁니다. 지금 주인공 문자가 누구인지를 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거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두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는 2다. 요렇게 일단 먼저 하나 해놓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처음에 말한 것처럼 누가 봐도 이 문제는 a의 x의 제곱을 t로 치환해서 풀면 좋겠어요. 그러면 치환을 하면 습관적으로 반드시 뭘 해야 된다 그랬죠? 새로 잡은 그 치환한 문자의 범위를 반드시 새로 잡아라. 1이 아닌 양수 a라고 했으니까 증가함수일지 감소함수일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수함수 그려보면 무조건 t 0보다 크죠. 그래서 t는 0보다 크다는 거를 반드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, 그러면 이제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t의 제곱 마이너스 bt 더하기 6은 0이 됐는데, 이제 여기서 학생들 중에 간혹 실수하는 학생들이 뭐냐면,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 알파랑 베타일까요? 아니죠. 얘는 이제 어떤 문자에 관한? t에 관한 문자죠. 그래서 이거 그냥 노란색으로 쓸 걸 그랬네요. 그러면 이것의 두 실근은 누굴까요? t1과 t2겠죠. t1과 t2. 이해되죠? 그런데 t1이 아마 여기에는 x1과 관련되어 있는 거라고 한다면 t가 ax의 제곱이니까 이 t1은 그럼 누구겠어요? ax1이겠죠. ax1. 이해되죠? 그리고 ax1이니까 그럼 뭐라고 쓸 수 있겠어요? x1을 알파라고 한다면 a 알파 제곱일 거고, 그럼 또 다른 t2는 아마 a의 x2 제곱일 건데 x2를 베타고 하라고 했으니까 a의 베타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네요. 다시, 지금 이 식은 x에 관한 방정식이고 그것의 두 실근은 x들입니다. x들. 얘는 지금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잖아요. 그럼 당연히 이것의 두 실근은 t들이에요. 그런데 t1은 ax의 제곱을 t로 치환했으니까 t1은 ax의 원제곱, 그럼 a 알파 제곱일 거고, t2는 ax의 2제곱, a 베타 제곱이겠다 이거죠. 그럼 당연히 우리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떠올릴 수 있어서 당연히 2차 방정식의 두근의 합 t1 더하기 t2도 하고 싶고 t1 곱하기 t2도 하고 싶은데 t1 더하기 t2 뭐 돼야 돼요? 마이너스 이것분의 이거니까 b가 돼야 되고, t1 곱하기 t2는 뭐가 돼야 돼요? 이것분의 이거니까 6이 돼야 됩니다.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러면 이걸 쓸 거냐 이걸 쓸 거냐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에게 알파 더하기 베타를 알려줬잖아요. 그럼 이 식 어떻게 되냐면 a의 알파의 제곱과 a의 베타의 제곱이 b라는 얘기인 거고, 그럼 이 식은 어떻게 돼요? a의 알파의 제곱과 a의 베타의 제곱 곱한 것이 6이란 얘기예요. 그러면 당연히 이 알파 더하기 베타를 쓸 거면 위의 식보다 아래 식을 쓰는 게 좋겠죠. 왜냐하면 얘는 그럼 어떻게 돼요? 이렇게 될 거니까. 얘는 지금 이 상태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. 그래서 이 알파 더하기 베타를 쓰기 위해서는 이 t에 관한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중에서 두근의 합이 아닌 두근의 곱을 쓰겠다는 얘기예요. 이걸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. 그럼 다 됐어요. 이게 지금 6이란 얘기인데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다? 2다. 그래서 a의 제곱은 6이 되는 거고, 그렇다면 a는 뿔마 루트 6이 될 건데 처음부터 양수 a라고 했으니까 a는 루트 6 되겠네요. 그래서 답은 a는 루트 6이다.